안녕하세요. 잘 보이시죠? 네. 예.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국가영장류센터라는 곳을 맡고 있는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소는 청주 이제 여러분 오송역 아시죠? KTX 타고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곳에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정말 운이 좋게도 박사까지 받고 나서 외국에 안 나가도 되게끔 한국에 제 박사학위에 탁 맞춰서 연구소가 탁 생겨서 저는 이 연구를 딱 하고 그곳으로 탁 갔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정말 흔히 말하는 행운하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원숭이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있는 곳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 쫙 있죠? 예, 여기 지금 건물이 총 저희 국가영장센터 건물이 5개인데 여기에 제일 많은 게 1등이 누굴까요? 예, 원숭이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친구들은 누굴까요? 아니요, 돼지입니다. 미니 돼지. 저기 왼쪽에 있는 건물에는 돼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사람들이 이 5개의 건물에 한 60, 70명 정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원숭이 얘기는 국내에서는 약간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솔직히 조금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 재밌었지만 그래, 한국에서 안 살면 되지. 대한민국에 원숭이가 없잖아요. 그럼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연구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정말 복이었죠.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는 속아서 시작하긴 했지만 한국에 원숭이가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원숭이는 동물원에 밖에 없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원숭이들이 엄청 뛰어다녔어요.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원숭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원숭이가 다 사라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없어졌는지.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 내부 사진을 동영상으로 다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원숭이들은 이렇게 단체로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이제 동물원에서 보는 원숭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숭이들은 이제 다른 실험동물 원숭이거든요. 야생동물이 아니고 실험동물 원숭이라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한 마리가 전부 다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다 있으시죠? 이 친구들도 대한민국 일종의 국민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다 있어서 대한민국에 수입될 때부터 태어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마리씩 다 관리되고 있는 친구들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동물 원숭이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랑은 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키우는 방법도 다르고 실제로는 먹이 주는 방법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균도 별로 없고 바이러스도 거의 없고 약간 깨끗한 친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실험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원숭이 실험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영장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감염병 모델을 처음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백신도 자체적으로 만든 나라고 치료제도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2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 영국 이 정도 빼고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2개를 다 이뤄냈던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백신 실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서 저희 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원숭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서 더블린 수도에 가서 그 아일랜드 더블린 동물원에서 너무나 이제 쉽게 설명해 놨던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올려보세요. 요거 되시죠? 네. 집에 가서 개나 고양이한테 요거 해보라고 하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원숭이의 크게 보면 영장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프라이메이트입니다. 영장류. 진짜 개가 안 될까? 한번 해보십시오. 개 보고 손을 이렇게 모아보라 하면 걔는 요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우리의 조상들이 영장류들은 다 나무 위 생활에 적응을 했다가 누구는 땅으로 내려오고 누구는 하늘에서 계속 나무 위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나무 위 생활에 나무 위 생활에
나무 생활에 적응했던 흔적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들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짚고 요거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실제로는 작은 것들 잡을 수도 있고 나무에 매달릴 수도 있고 요거 잘 쓰시면 실제로는 손가락 잘 쓰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머니들 아마 애기들 잼잼 손발 많이 주물러 주셨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있는 뇌에 있는 브레인들이 신경세포들이 자극이 되게 많이 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실제로는 잼잼하고 손가락 뭐 이렇게 촉감 만지기 막 잡고 하면 애기들이 브레인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손 많이 움직입니다. 공부할 때도 손 움직이면서 공부하면 실제로 기억도 훨씬 더 잘 되니까 뭐 그런 방법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장류죠? 그 중에서 꼬리가 있으신 분 여기 혹시 꼬리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꼬리뼈가 이렇게 자라는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꼬리뼈가 자라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장기에. 엄청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수술하면 금방 제거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 없는 친구들을 우리는 유인원이라 부릅니다. 유인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인원들 누가 있을까요? 사람을 포함해서 누가 있을까요? 호모 사피엔스. 오, 호모 사피엔스. 또 호모 사피엔스 빼고 누가 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 이게 맞는데도 참 뭘 할 수가 없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기 또 안 들어갑니다. 자, 호모 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침팬지. 맞습니다. 침팬지 또. 오랑우탄. 네, 오랑우탄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저기 저 친구. 고릴라 또. 뭐였지? 이제 할 게 없을 텐데. 원숭이는 안 되죠. 원숭이는 꼬리가 다 있잖아요. 예.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한 명 빠진 애가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침팬지 했는데요. 누구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오랑우탄을 방금 했고 옆에 누가 살짝 힌트를 줬는데 보노보도 있습니다. 보노보 침팬지. 그리고 물론 한 개는 더 긴팔 원숭이. 긴팔 원숭이는 이게 긴팔 원숭이라 붙어서 우리가 원숭이인 줄 아는데 동물원에 가서 한번 살짝 보세요. 서울대공원에 있거든요. 꼬리가 없어요. 긴팔 원숭이가. 이름이 잘못 붙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유인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꼬리가 있고 유인원에서 뭐가 갈리느냐. 방금 여러분이 얘기한 친구들 있죠.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거울을 떡하니 보여주면 거울 속의 저를 여러분 거울 보면 거울 속에 누군지 아시죠? 네. 방금 말한 침팬지 보여주면 압니다. 고릴라 얼굴 보여주면 진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댕댕이 보여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거기서부터 우리와 너와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 말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보여주면 다 지가 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매직 갖고 잘 때 이렇게 낙서해 놓으면 거울 보고 승질 이빠이 내면서 막 이렇게 지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세상과 스스로 나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세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세상 속에 나를 깨닫고 나중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고 나를 바탕으로. 근데 걔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원숭이 말고 이건 좀 다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 중에 과학적으로 거울 실험을 통과한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돼지. 돼지가 그래 똑똑하면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제디 학생. 예? 방금 누가 답을 얘기하긴 하셨습니다.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돌고래 이렇게 잘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 놓으면 돌고래 거울 보면 돌고래가 미칩니다. 누가 내 머리에 막. 호주 동물원에서 돌고래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 동물원들이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고 있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람과 가까운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동물원에 전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된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친구들을 자아가 있다고 표현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한번 봐보시면 뭔가 느끼는 바가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에 가면 에버랜드에 가면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고릴라 지금 있는 오랑우탄도 있고 긴팔 원숭이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약간 무섭기도 할 거고. 네. 그럼 영장류의 특징.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영장류의 특징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쉽게. 실제로 이거 문제 내면 되게 쉽거든요. 걔와 여러분이 다른 특징. 그렇게 찾으면 제일 쉽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사지를 못 움직여.
개 이렇게 팔을 뒤로 돌리고 이렇게 보셨어요? 큰일 나죠. 두두둑 두두둑 다 부셔집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은 팔을 이렇게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팔은 나무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돌게 만들어져 있어요. 팔도 다리도. 그래서 프리무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세, 저 뭐가 빠지나? 아 예. 여러 가지 자세들도 가능하고 포지션들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요가 하는 사람들 참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나는 좀 뻣뻣해 잘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왜? 나무 위에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원숭이가 하는 행동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유연성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육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뼈 구조는 여러분이 충분히 요가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근육을 조금 좀 훈련도 시키고 늘리고 튼튼하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따라 하시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 파열, 뼈가 벗어나고 큰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요가 충분히 좋은 몸매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숭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손가락, 발가락이 마주 볼 때 이것도 된다는 거. 요거 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엄지가 좀 다르게 발달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고양이 보면 손가락이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앞쪽으로 송송송 5개가 향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보면 여기 있는 엄지의 위치가 좀 이상하죠. 적당히 밑으로 내려와서 엉뚱한 데 붙어 있습니다. 이거 용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잡고 저희가 좀 전문 용어로 프리시즌 그립, 파워 그립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물건을 잡을 수 있고 꼭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능력이 발달해서 지금 어떻게 도구까지 쓰는 걸로 발달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요거 영장류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하고 똑같죠? 여러분 손 안 씻으면 이렇게 되죠. 맞죠? 손 안 씻고 모래에서 놀면 이렇게 다 갈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얘도 손톱 발톱 다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것과 좀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이 손톱은 부드러운 손의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감각들을 촉각들을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장류의 특징은 어떻게? 잡식입니다. 오만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원숭이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풀만 먹고 어떤 친구들은 좀 다른 거 먹고 어떤 친구들은 먹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장류들은 다 잡식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우리가 직립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들은 네 발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서도 걸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손에 뭐 들었을 때. 먹이 손에 들고 있을 때 뛰어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자세로 여기 보시면 엉덩이 적당히 빼고 걸어갑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탁 쓰는 게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사람은 원숭이들 중에서 어렵긴 하지만 섰을 때 무게중심이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다른 동물보다 느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무게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요쯤에 있습니다. 말은 뒤로를 오히려 못 가요. 왜? 언제든지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 할 때 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자세를 잡고 무게중심 앞으로 기우뚱해야 되죠. 근데 그 순간에 뒤로 가는 거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뛰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걸어 다니라고 만들어진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인간을 표현할 때 어느 동물들보다 멀리 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빠르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는 거 엄청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보다도 더 멀리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걸어가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걸어가면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경험들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냥 앞 사람 따라서 걸어가면 군장 메고 쭉쭉 자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은 걸어갈 때 에너지를 제일 세이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원숭이들은 걸어다니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운동하려면 우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면 에너지 엄청나게 쓰겠죠. 운동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전에 중국에서 장갑 끼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운동이 한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살 빼는데 최고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걸어 다닐 때 제일 편안하게. 왜냐면 저희가 한 발 디딜 때, 발을 내딜 때 어떻게 하면 발을 탁 차야 되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쓰는데 그 다음 발은 공짜로 가는 겁니다. 마치 진자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오는 것처럼 한 번 갈 때는 에너지를 쓰지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진자 운동하듯이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되게 멀리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코이테아로 얼굴이 짧아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원숭이 사진을 막 보여드릴 건데요. 원시적인 원숭이일수록 어떻게 코가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오면 올수록 코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코 크고 코가 제일 크신 분들은 되게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화적으로 보면 코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코가 싹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쁘지 않은 코가 되면 가장 사람에 가까워. 예, 그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코가 별 필요 없어서 자꾸 뒤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앞으로 오고 있을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실제로는 보는 게 더 좋죠. 사람은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눈이 계속해서 뒤에서 앞으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는 눈이 별 필요 없지만 이제 원숭이 중에는 어떤 동물은 칼라를 보는 동물도 있고 어떤 동물은 칼라를 못 보는 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고등 영장류로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칼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쪽에 보니까 뇌가 다 있는데. 그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이랑 다른 동물의 뇌를 비교한 것 같은데 저기 맨 처음 인간인 것 같고 저 휴먼이 줬었는데 그럼 저 훨씬 더 주름 많은 건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9번. 신체 크기에 비해서 크고 발달된 뇌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 자그맣고 별 쓸모없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뇌들을 다 끄집어내서 비교한 사진입니다.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뭐라 적혀 있어요? 베어. 곰 봤어요? 곰? 이거 불곰이거든요. 캐나다 불곰. 이만하죠. 머리는 여러분들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쟤도 좀 크네.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이 친구 봤죠? 기린. 기린 머리 옆에서 보셨어요? 이만합니다, 이만. 그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뇌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들어있습니다. 기린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린을 실제로 대면해 보시면 기린이 진짜 머리가 크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저 잘 모릅니다. 다른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쿠드도 동물 이름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모르는 동물도 솔직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인간의 뇌나 다른 동물의 뇌들도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죠. 원숭이 뇌도 보면 바본도 그렇고 여기는 마카카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쥐나 아니면 토끼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주름이 없습니다. 이 주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열을 잘 발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뇌는 머릿속에 둥둥둥 일종 체액 중에 둥둥둥 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간의 뇌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뇌를 다 쓰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뇌가 아주 비효율적인 올간입니다. 얘들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면 돼요? 공부를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원래. 왜? 뇌에서 에너지를 막 달라고 하는데 밥 안 먹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밥을 먹으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탄수화물에서 분해하고 글루코스만 오래 걸리죠. 뭐 먹으면 될까요? 달달한 거 쪼그려 빨면 생각보다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살찌는 건 좀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뇌에서는 실제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육질도 아니고 저희는 뭐 다른 데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화 이론 중에서 근육이랑 뇌랑 자리를 바꾼 케이스. 우리는 근육을 포기하고 뇌를 얻은 거죠. 왜? 우리는 뇌가 발달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근데 특이한 사람들 중에서 그 뇌의 기능을 포기하고 근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모르는 연예인들 있죠. 몸이 막. 그래서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소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뇌는 발달하게 만들어졌지만 근육은 쓰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제로는 몸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번. 우리는 잘 발달된 눈과 손의 연합 운동작용. 이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 던지면 어떻게 반응해요? 공을 탁 던지면 눈으로 보고 탁 잡아야 되죠. 저희 눈하고 손하고 거의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생각보다 저희가 빠르게 공 던지고 봤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거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손하고 눈하고 그렇게 동시에 반응하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컴퓨터한테 로봇한테 프로그램을 시킨다. 좀 전에 AI 배우셨죠? 그렇게 하면 로봇이 공을 탁 던지면 로봇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원래 로봇이 한다면 우리가 시각 중추가 있어가지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로봇이
브레인에다가 CPU에다가 정보를 주겠죠.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럼 CPU는 다시 이렇게 모터 뉴런이라든지 운동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호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잡아라. 그 다시 또 왔다 갔다 브레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요 연합 운동 작용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거의 뇌를 거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사작용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집에 꼬맹이 혹시 한두 살짜리 꼬맹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겨우 서서 아장 다니는 친구한테 공을 탁 던져보세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공을 탁 던지면 공이 땅에 탁 떨어지고 박수를 탁 치거나 아니면 손을 탁 냅니다. 그만큼 반응이 느려요. 지는 보고 생각하고 브레인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제대로 발달을 못해서 아주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늦어요. 그러다가 남자애들은 좀 더 빠르게 그 기능이 발달하고 여자애들은 조금 느리게 발달합니다. 왜? 나중에 진화할 때 쓰게 되는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은. 그래서 실제로 뭐 남녀 평등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걸 더 잘 쓰고 잘 만들어지게 한 거는 남녀의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있죠? 척추 유연성, 우리 이렇게 막 허리 돌리고 하는 거 더 편하게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왜? 땅에 있을 때는 저희가 기어다니면 2D 환경에 살잖아요. 근데 나무 위 환경은 3D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가 상당히 중요해요. 갑자기 있다가 머리 뒤에 있는 것도 물건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뭐도 잡아야 되고 하면 다 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이렇게 막 틀면 큰일 납니다. 고양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개는 이렇게 허리를 너도 틀어봐 이러면 이제 그 친구는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건 거 번호가 좀 이상하네요. 지문이나 손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침팬지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원숭이 자료는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저작권이 없는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니까 와 이게 완전히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제가 쓰는 자료가 아니라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손이 거의 우리하고 똑같죠? 실제로 여러분 손금의 역할은 미끄럼 방지입니다. 미끄러지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손금이 있으면 다 건드리면 좀 약간 안테나처럼 자극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우리는 손과 발의 지느님이 발달됐습니다. 이 그립이 상당히 셉니다. 물론 이제 훈련을 자꾸 해야지 사람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원숭이에 비해서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가 자고 먹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손으로 매달려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뭐 태능에 가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니까. 근데 훈련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퇴화됐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들을 봤고요. 지금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우리 원숭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시아이다. 여기는 아메리카인데. 적도 부근에 있다. 비슷합니다. 따뜻한 데입니다. 예, 다 따뜻한 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좀 약간 높은 데 있죠. 여기 약간 높은 데 있고 이쪽에 약간 높은 데 있고 이런 데 사는 원숭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머지 다 따뜻한 데 사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추운 데도 살고 있죠. 예, 보시면 이렇게 스노우먼키라고 부르는 일본 원숭이는 이렇게도 삽니다. 그럼 일본 원숭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는 어떻게 저 추운데 옷도 없이 버티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긴 털이 있어요. 털만 갖고 버티기에는 예. 그거 일본 원숭이 같은 애들 보면 엄청 같은 뜨끈한 지하수가에 물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일본 애들은 온천으로 버텨요. 첫 번째 온천으로 버팁니다. 두 번째 지방층이 있다? 그렇죠. 일본 원숭이 잘 보신 친구들은 눈치챌 겁니다. 애들이 다 뚱뚱해 보여. 일본 원숭이. 일본 원숭이가 누구하고 제일 가깝냐면 여러분 저기 이제 남극에 살거나 하는 우리 사람들 중 이누트인들이라고 뭐 에스키모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친구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배가 이렇게 둥둥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표준 체형입니다. 왜? 추운데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 추운데 산다 하면 멋진 남자는 어떤 남자? B형 체형을 가진 남자들은 추운 지방에 가면 제1 신랑감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니한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 무조건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민을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세상은 항상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나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좀 일본 원숭이 갖고 예를 들면 뭐 비만 연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원래 그런 친구들인데 예,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원숭이는 다양한 서식지에 삽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여기 열대우림, 우리가 트로피컬 레인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곳입니다. 열대우림의 특징은 뭘까요? 나중에도 보여주겠지만 일단 땅바닥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닌데 예능에서 열대우림에 갔는데 하늘도 잘 보이고 밝던데 다 구라죠. 열대우림에 진정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구석탱이에 관광지에 가서 보고 오는 거죠. 진정한 열대우림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거 큰 칼 들고 촥촥 하면서 불 밝혀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열대우림은 식물들이 지구에서 식물들이 키 크려는 전쟁을 제일 살벌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풀이 가려져 가지고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럼 반대로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죠. 열대우림은. 우리들이 보통 살고 있는 우드랜드라 불리는 곳이고요. 사바나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동물의 왕국 주로 다. 갤리포리스트는 주로 이제 강 주변에 형성돼. 여기도 먹을 것이 많아서 원숭이들이 많이 삽니다. 실제로 열대우림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캐노피라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무들이 쫙 겹쳐가지고 하나의 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이 보이지도 않는 그 가운데 쏙쏙 돌출목이라고 표현한 나무들이 올라와 있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아주 멋진 환경을 볼 수 있겠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여기까지 여기가 나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열대우림을 관찰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워킹을 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관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되게 멋있겠죠.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열대우림입니다. 그 말인즉슨 바닥 면적과 가운데 위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지구의 뭐 허파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왜? 그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곤충들이,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왜? 똑같은 땅에도 환경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동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뭐 우드랜드나 이런 데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는 저식지내에 살고 있는 생물 종 다양성도 되게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자, 여기는 사바나 지역에 있는 젤라다 베분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엄청나게 맨날 싸우고 이빨 막 드러내고 억 하는 친구들이 가슴에 이렇게 이쁜 하트 같은 거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 좀 쉬운데, 원래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뭔가 힌트가 너무 잘 보이죠? 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땅을 파고 있을까요? 예. 일광욕을 하고 있을까요? 예. 뭔가를 듣고 있는데 뭔가를 얘기를 하셔야죠. 네, 뭘까요? 식량을 식량을 줍고 죽고 있어. 아니, 그 뭔가를. 돌을 줍고 있어요. 참고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젤라데 베분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친구. 개미를 찾고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뭘까요, 친구? 자고 있. 아, 약간 자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벌레 아닙니다. 예, 저 친구 다시. 지금 이제 먹이가 많이 나왔잖아요. 먹이를 찾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예? 어? 똥? 뭘까요? 땅에 구멍? 이게 이 친구들이 제가 이게 손을 힌트를 주면 퍽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구멍을 내는 건 맞아요, 이 친구.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돌을 깨고 있어요. 돌을? 지렁이를. 아닙니다. 식량을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먹이를 구한다니까요. 어떤 먹이를 구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 맞습니다. 상상을 못했죠. 풀 뜯고 있습니다, 풀. 제가 얘기했잖아요. 뽕 한다고. 여러분 쑥 해보셨죠? 도구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쑥 쑤셔가지고 뿌리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풀 뿌리 뜯어먹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등치 이만한 원숭이지만 이 친구는 거의 대부분 초식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가 친구다? 소 같은 친구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특징 보세요. 이렇게 무더기로 다니죠. 초식 동물들의 특징, 떼로 다니잖아요. 젤라데 베분은 이렇게 다 같이 적게 다니면 뭐 수백 마리 같이 다니고 많이 다닐 때는 바분 같은 경우 트룩 뭐 1000마리, 2000마리 같이 다닙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침팬지하고 싸우면 집니다. 저끼리는 막 이렇게 덩치는 별 차이 안 나도 침팬지가 와가지고 새끼 물어가도 아무 끽소리 못할 정도로 침팬지는 사냥꾼입니다. 완전 사냥꾼. 나중에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바분에 대한 개코 원숭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서 개코 원숭이의 잘못된 오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무섭긴 하지만 개를 닮아서 무섭게 생겼지만 초식 동물이다. 물론 무섭기도 합니다. 왜? 유튜브 보면 개코 원숭이 이빨을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싸운다? 솔직히
네, 딱 맞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소도 여자친구 때문에 싸우잖아요. 예, 새끼 건드리면 싸우고, 아무리 초식동물도 뿔따구나게 하면 싸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서워 보일 뿐이지, 이 친구들은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바구니 사냥을 하긴 합니다. 실수로. 우연히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어떤 바구니 일당들은 저기 이제 지중해 쪽에서 홍학의 맛을 들여가지고, 옐로우 바분칭, 홍학 아시죠? 홍학 모르세요? 예, 새 이렇게 세상 끝까지 펼쳐져 있는 새. 원래 거기서 홍학은 땅에 있는 이제 뭐 박테리아를 캐먹고 옆에 있어 바분 이 원숭이들은 옆에서 같이 앉아서 풀뿌리를 뜯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분이 깨달은 거죠. 저 친구들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도를 누군가 했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학예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바분들이 홍학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냥이 되게 쉽죠. 홍학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나를 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분도 어떻게 사냥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홍학한테 뛰어갑니다. 막. 그럼 홍학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놀래. 이 큰 게 뛰어오니까. 도망을 간다고 저끼리 막 뛰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구르고 막 밟히고 그럼 얘가 주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문화가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지중해 주변에 홍학 사냥을 하는 바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 시간이 이 친구요? 이 친구는 젤라다 바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육식동물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숭이는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의 가족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숭이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긴팔 원숭이입니다. 그림이 되게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색깔은 뭘까요? 왠지 느낌이 아빠. 이거는 엄마, 이거는 새끼. 딱 표현이 나죠? 아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한 패밀리.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긴팔 원숭이는 어떡하다? 우리 사람처럼 엄마 한 명에 아빠 한 명.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은 이 그림이 뭔가 애매모호하죠? 예. 흔히 말하는 아빠 한 명에 엄마 여러 명. 예, 일부 다처제 시스템. 하지만 이 아빠는 약간 한량입니다. 평소에는 엄마를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 혼자 놀아요.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엄마는 애기랑 보통 살고 있고. 이 친구는 또 이제 좀 억울하면 이 친구를 보면 됩니다. 이제 마모세 타마린 친구들이거든요. 남미에 사는 자그마한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뭔가 조금 더 이상하죠. 여기 이 구조를 예, 1처 다부제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흔히 말하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엄마, 대장 엄마 한 명. 그 외에 쫄따구 아빠들 2명, 3명. 그리고 새끼.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육아를 하는 동안에 먹이를 보는 동안에 아빠들이 아기들을 키웁니다. 참 부러운 시스템이죠. 근데 약간 좀 비밀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마가 새끼를 한번 놓을 때 쌍둥이 또는 새 쌍둥이를 놓습니다. 자연적으로 혼자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여러 명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뒤에 시스템들은 그냥 대충 보면 무슨 시스템인지 이건 도대체 뭐지? 뭐 여기는 그냥 뭐 제가 흔히 하는 말로 19금으로 거의 클럽 수준입니다. 침팬지는 그런 친구들이라 보면 되고요. 이 친구들 바분, 랑구르 이 친구들은 거의 보면 이렇게 단체로 다니긴 하지만 어떤 식이냐 수컷 한 마리가 우르르 암컷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특히 랑구르라 부르는 이 친구는 그냥 올와 난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런 강의들을 좀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하면 이런 시스템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남자애들이.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일부 다처제가 누구한테 좋은 시스템인지 아시죠? 즉 아빠 한 명에 엄마 여러 명의 시스템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왜요? 왜 아빠일까요? 이 대장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대장은 항상 나머지 다른 아빠 될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엄마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항상 대장하고만 삽니다. 즉 사람으로 돌려볼게요. 모든 여자는 왕하고만 살아요. 근데 세상에 왕 남자는 한 명이죠. 이 많은 남자들 중에 왕이 한 명입니다. 나머지 엄마들은 전부 왕의 부인들이에요. 누가 좋을까요? 그러면 남자들은 최악의 시스템이죠. 그럼 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한 명인 왕은 실제로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 애들을 맨날 전쟁터에 보냅니다. 싸우라고. 그러므로 저쪽에 잡아서 좀 갖다 앉혀주고 지는 다 거느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부 다처제가 결코 남자한테 좋은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는 여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진화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형질을, 가장 좋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세계 1등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류 사회에도 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다 있어요. 이 시스템도 아직 남아있고, 이 시스템은 당연히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시스템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건 잘 없는데, 여기는 뭐 젊은 애들 아직도 많이 있고, 뭐 실제로는 많은 시스템, 아직도 뭐 이슬람 쪽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틀려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빠가 각 부인들을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좀 다르긴 달라요. 뭐 우리가 뭐 첩이니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숭이는 영장목이라고 일컬어지는 패밀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원시 원숭이, 유인 원숭이, 진짜 원숭이 뭐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뒤에 다양한 사람들까지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동물계 뭐 보셨죠? 종속, 과목, 강문계, 동물계, 척추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가면 더 많이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 이제 인류학적으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너무 잘 알아서 보여줘도 될 뻔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는 아시아지역에 거의 유일하게 원숭이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잖아요. 원숭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원인데 저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원입니다. 가자면 아마 다 안 갈 거예요. 그 시골에 있고, 근데 가보면 항상 잘못 가면 문이 닫혀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장사를 안 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본은 그런 동물을 운영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고릴라 동상, 실제 고릴라 동상도 있어요. 고릴라랑 손도 대볼 수 있고, 고릴라 손하고 제 손이랑 대보면 이만큼 차이 납니다. 이 실제 제 손이거든요. 제가 앉아있어도 이 정도죠. 그리고 원숭이들은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에 엉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때 아프지 말라고 엉덩이 이렇게 하면 여기 패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풀 뜯고 이럴 때 되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도 그 어디 밭에 가서 일할 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실제로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많이 보셨죠. 네, 보통은 빨갛기도 하고 안 빨갛기도 합니다. 모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지는 않습니다. 뭐 빨간 이유는 뭐 당연히 피부가 좀 얇아서 혈관이 많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신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원숭이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다양한 유인원들도 그렇고 약간 발전기나 이렇게 되면 생식기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크게 멀리서 보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아직까지 발전기라는 게 존재해서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침팬지랑 보노보. 침팬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침팬지를 만났다.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제가 얘기했죠. 침팬지는 사냥을 잘한다고. 다른 원숭이 심지어는 개체수를 조절할 만큼 얘들은 전형적인 헌터입니다.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한때는 침팬지는 사람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람 애기도 잡아먹고. 그 정도로 얘들은 완전히 육식 동물입니다. 침팬지는. 심심하면 어떻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원숭이 사냥하러 갑니다. 원숭이 막 산에 뛰어다니면 잡고 나면 어떨까요? 팔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막 진짜 잔인하게. 왜? 침팬지니까. 근데 보노보는 사냥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로 낙원에 사는 친구들. 그래서 제인구달이라는 침팬지 연구하시던 연구자가 이 침팬지를 처음에 먼저 연구를 하고 나서 너무 슬퍼서 침팬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유일한 살아있는 사촌인데, 유전적 사촌인데 제인구달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침팬지는 가끔 애기도 때려가 죽이고, 아빠가 막 지 새끼인지 모르니까 막 때려 죽이고, 전쟁도 하고, 싸움이 아니고 다른 종족이랑 다른 침팬지랑 막 전쟁도 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하니까 쟤는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맨날 싸워서 등수 1, 2, 3, 4, 5, 6등 만들어가지고 정치질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정치질을 합니다. 진짜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등수를 올리기 위해 침팬지 남자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보노보가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침팬지를 보면서 제인구달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천성이 악한갑다. 침팬지를 보면 딱 전형적인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곰베이 연구소라고 침팬지 연구소가 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자료를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공개를 하시면서 이제 결국 언론에 알리고 세계에 공개되게 되거든요. 거의 뭐 울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노보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노보 발견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둘이가 교배가 될 정도로 가까운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은 너무 달라요. 침팬지 사회 대장은 누굴까요? 폭력이니까 당연히 남자가 대장이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보노보 사회 대장은 누굴까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자입니다. 보노보 사회 전체 대장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노보는 왜 여자가 대장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노보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 침팬지가 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서는 그 침팬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그 다음 대장을 해요? 그 다음 연장자가, 그 다음 연장자가. 그리고 이 무리에 막 이게 여기가 보노보 무리라 생각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여자분들은 대장이 한번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덜 태어납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자들이 조금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한 팀, 원팀이면 무조건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나 인간 사회에서는 왜 안 그럴까요? 이거 참 답이 간단한데 왜 안 됐을까요? 어디 여자들이 대장인 사회를 역사책에서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지금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면 여자들이 막 여자들끼리 사는 세상은 있지만 왕국에 모든 왕들이 여자고 남자를 다 다스리고 세상에 그게 없죠. 그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커가다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몰려다니는 무리수를 한번 보세요. 여자들은 몇 명이 몰려다니고 남자들은 몇 명이 몰려다니고 보시면 물론 이제 아줌마 됐을 때는 아닙니다. 아줌마 되고 나면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줌마들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나이의 남자들은 대부분 힘이 집에서 누가 더 세요? 맞죠? 신기하죠? 무리수의 크기에 따라서 소셜 그 파워는 결정이 납니다. 지금 여기 좀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남자애들은 보면 보통 6, 7명, 10명씩 몰려다니던데? 여자애들은 보통 2명, 3명, 4명? 여자들이 10명, 20명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상하죠, 그거는. 있어요. 그러면 대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책으로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여성들이요 보노보처럼 살아납니다. 세상의 중심을 여자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솔직히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숫자가 떨어지는 것도 돈을 덜 버는 것도 아닌데 딱 진짜 그 무리 만드는 그 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이 두 친구들은 그렇게. 그럼 자 보세요. 얼굴 색깔 하면 잘 봐놓으세요. 이런 애들 보면 조심하셔야 되고 저런 친구들 보시면 보노보 같다 하면 조금 안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보세요. 침팬지 무섭게 생겼죠. 여러분 봐도 얘는 보노보입니다. 실제로 수컷, 암컷, 수컷, 암컷인데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근육질에. 네, 무섭게 생겼죠. 근데 참고로 이 보노보는 또 약간 비밀이 있습니다. 싸움하지 않고 사회를 잘 안전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19금이라서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인터넷으로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노보 딱 치시면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19금 인증하세요 뭐 이게 나올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뭐지? 하지만 그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보노보 세상은 그렇게 사는 세상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걔들이 문화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애들은 몸으로 바디랭귀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남자 여자 간에 모든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행동으로 다 풀어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침팬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그웨이 잘 탑니다. 이 친구 몇 년 전에 나온 미국 드라마거든요. 제키는 MVP라는 드라마인데요. 어린이 영화입니다. 이 침팬지거든요. 이 친구 훈련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드를 엄청나게 잘 탑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보드 타고 가면서 속도를 늘릴 수는 없죠. 경사만을 즐기는 침팬지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손으로 접니다. 접으세요. 손이 발이 땅에 닿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아유무라는 친구인데 천재 침팬지 아유무라고 들어보셨죠? 침팬지가 이게 번호 가지고 이게 뭐냐면 랜덤하게 숫자들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을 탁 누르면 그 다음 순서들이 다 번호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 순서를 순서대로 누르는 거예요. 1, 예를 들면 여기 3하고 7하고 9하고 12가 있다 이러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위치하고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유무랑 여러분이 대결을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물론 아유무 엄마하고 하면 더 못 이기거든요. 저는 아유무랑 해봤는데 제가 최고 5번까지는 가봤거든요. 6번이 잘 안 가집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기분이 좀 좋았던 건 제 옆에 계신 하버드 교수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그 교수님은 4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침을 하고 있는데 아유무는 9번, 10번까지 막 9개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연구 결과 뭐가 밝혀졌냐면 침팬지는 우리보다 숏텀 메모리가 엄청 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순간에 탁 보고 기억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암기 능력이 엄청 뛰어난 친구들 있죠. 한번 딱 보고 금방 잘 외우는 친구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침팬지에 가까운 친구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걸 길게 외운다. 나는 1년 뒤에도 잘 외우고 있고 역사도 잘 외우고 나는 사람들 설명도 잘한다. 롱텀 메모리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원래 인류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달했어요. 왜 침팬지가 왜 그렇게 발달했냐면 원숭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열대우림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빽빽하게 커 있고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환경에서 나뭇가지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들 순간적으로 사진 스냅샷 찍어가면서 손발로 잽싸게 잡고 붙들고 흔들고 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 까딱 잘못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툭 그러면 자손을 못 남기죠. 그러면 그런 조상들만이 새끼를 낳은 것들이 지금 현재 침팬지, 고릴라 이런 애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외우는 순간적으로 탁 보고 복사기처럼 외우는 친구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익히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힘들었어요. 저기는 참고로 일본입니다. 고릴라 우람하게 생겼죠. 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한 280kg, 70kg까지 나갑니다. 고릴라는 화나면 이렇게 나무를 막 뽑아요. 뽑아서 나무도 막 던지고 힘이 그만큼 셉니다. 우리랑 틀려서.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고릴라는 뭐다? 풀 먹는 고릴라는 100% 99.99% 초식 동물입니다. 그냥 큰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릴라 무서워하지 마시고 큰 소.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막 치는 거 킹콩이. 그거 보면 고릴라 혹시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고릴라가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주먹으로 쿵쿵쿵 치지도 않아요. 약간 손바닥으로 탁탁탁 이렇게 치거든요. 소심하게 칩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뭐냐면 야 오지마 오지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고릴라들이 막 주먹질도 하고 뭐 나무도 던지고 동물원 고릴라들은 조금 다릅니다. 평생에 동물원에 살다 보면 이상한 행동들을 좀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감옥에 가다 놓고 한 20년 지나가면 약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원숭이 연구들을 대부분 다 동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잡아온 캡티브 동물들을 연구하다 왔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밀림 상황. 그래서 한때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타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우리 인류만의 독특한 걸 찾다가 못 찾아서 뭘 찾았냐면 우리는 이타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엄마 잃어버린 친구들을 내가 대신 키워주기도 하고 내 혈육이 아니지만 왜? 우리는 이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원에 보니까 침팬지들이 엄마 잃어버린 새끼 침팬지를 안 키우거든요. 드디어 우리는 인간과 침팬지의 다른 점을 찾았다. 그런데 나중에 밀림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살이 하나 없는 고릴라를 동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주질 않나. 엄마 잃어버린 침팬지를 다른 침팬지들 아빠들이 데려가서 막 입양을 하질 않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타성 얘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 정말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사람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수어도 잘해요. 고릴라 수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코코라는 수어를 가장 잘하던 고릴라가 고릴라 대사로 쉽게 말하면 고릴라들을 보호합시다라는 운동을 열심히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긴 하셨거든요. 그 친구가 수어를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우연히 수어를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 남자친구한테까지 수어를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수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실제로 침팬지 고릴라들은 가르치면 우리가 이제 그림 문자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수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고릴라들 중에 등이 연필으로 물든 고릴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아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야, 너 저 차이가 뭔지 알아? 친구한테. 왜? 저 친구가 대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물원에 갔는데 이렇게 은색으로 쫙 물든 멋진 고릴라를 보면 등치가 커 보이면 그때 저 친구는 대장이야, 수컷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버백이라 부르거든요. 실제로 대장이 되면 이 은색이 더 멋지게 마치 망토처럼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거 이제 밝혀야죠, 누군가가. 여기 이제 너클 보행이라고 침팬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손톱도 보호하고 뭐 관절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여기 수컷, 암컷, 수컷, 암컷.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봐도 뭔가 이상하죠? 얘 못되게 생겼죠? 얘 어때요? 너무 착하게 생겼죠? 못되게 생겼어요? 전 숨긴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는 얼굴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 보세요. 얘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낀 것처럼.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눈이 다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보시면 오랑우탄 어디서 봤다 싶으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암컷들. 우리가 이제 뭐 스쿼트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대부분 오랑우탄 암컷들을 보거든요. 암컷이 워낙 착합니다. 근데 수컷들은 솔직히 좀 무서워요. 몸무게도 한 100kg 나가고 사람보다 힘도 한 서너 배 세고, 예를 들면 오랑우탄 수컷이 마음을 먹고 여기 계신 여자친구들 둘이를 탁 벨트를 딱 잡고 끌고 가면 이 친구 둘이는 그냥 뭔 짓을 해도 끌려갑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보기에 연약해 보이지 않지만 오랑우탄한테 걸리면 여 둘이 아니라 누구 둘도 잡아도 남자 둘을 잡고 끌고 가면 그만큼 오랑우탄이 힘이 세요. 물론 이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kg 넘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수컷이 약간 못되게 보이죠. 장난기도 좀 있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수컷은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야지 오랑우탄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 옆에 이렇게. 수컷 오랑우탄 폼 나잖아요. 맞죠? 눈이 쑥 들어가 있죠. 자기가 어딜 보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눈 위치, 눈 색깔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치채셨지 모르겠지만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눈 색깔이 어땠을까요? 맞죠? 정확하게 보셨네. 흰자가 왜 없을까요? 어디야? 맞죠? 어디 보이는지 숨기는 역할. 근데 우리는 왜 흰자가 있죠?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어디 보는지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눈으로 하는 게 바디랭귀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점차 최근에는 눈을 안 쓰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텍스트로 한다든지. 어쨌든 나중에 진화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 눈의 진화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결정납니다. 다른 동물들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지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사람은 지 말고 옆에 친구들,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도 살죠. 실제로 동료를 위해서 사는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 싸운다고 따라 들어서 같이 싸우고. 근데 저 친구 둘이 뭔 잘못했는지 모르는데도 같이 흥분을 하시잖아요. 아주머니들도 동료들이 이렇게 갔다가 누가 말싸움이 되면 일단 어떻게 하세요? 야, 왜 싸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특징인데 그게.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맹목적으로 믿었고 맹목적으로 따랐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저기 맘모스를 잡으러 가자 이랬는데 여기 한 20명이 있어요. 맘모스를 여기 제 앞에 계신 분이 맘모스 잡으러 가자 오늘 밤에 그랬어요. 야 근데 맘모스 너무 크지 않니? 그래도 먹으면 우리 한 20명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근데 저 친구가 잡고 나면 나를 줄까? 그럼 우리 중에 누구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난 약간 뒤로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냥이 이루어질까요? 네, 누군가 죽을 수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신석기 시대 이후에 그런 사냥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원거리 무기를 확보하고 불을 다루고 있은 다음부터 세상에 뭐부터 없어지냐면 몸집 크고 육식동물이면서 혼자 다니는 동물들이 싸그리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무대기로 가면. 왜? 그 동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내 간식이었는데 간식들이 단체로 내한테 와서 뭔가를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지는 뭐 간식을 먹으러 가다 죽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원래 육식동물들이 괴롭혔으니까 누군가 다가오면 슬금슬금 도망부터 가는데, 육식동물들은 평생 먹어오던 친구들, 이 DNA 속에도 딱 박혀 있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먹어야 사는 친구들. 걔들이 덩치 좀 크다고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인간이 나타나면서 거의 덩치 큰 동물들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덩치 큰 초식동물들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덩치 큰 애들은 정말 운이 좋은 친구들이죠. 멀리 도망다니고, 빨리 도망다니고, 멀리 보고. 예. 재밌습니다. 요새 이제 이 오랑우탄들이 여기저기서 베트남에서도 발견되고, 뭐 태국에서도 발견되고, 동물원에 자꾸 담배를 핍니다. 사람들이 자꾸 담배를 던져줘서. 물론 최근에는 뭐 침팬지도 담배 피는 모습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이 친구들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긴팔원숭이입니다. 긴팔원숭이는 여기서 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길죠. 긴팔원숭이 이렇게 탁 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깅을 하면 한 번 안고 팔이 한 번 돌아서 끝까지 갑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긴팔원숭이 탁 안기면 진짜 이게 뭐 한 두세 명이 내를 동시에 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 그러면서 내가 적당히 작거든요, 사이즈가. 예.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귀엽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얘가 이렇게 볼주머니를 부풀려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영토를 알립니다. 마치 새처럼 부부가 동시에 듀엣송도 부르고 싱글송도 부르고. 근데 이 노래 소리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콘서트장에 우프 스피커 앞에 딱 서보셨어요? 네? 느낌이 어때요? 몸이 이렇게 막 전신이 울리실 거예요. 얘가 딱 이렇게 하고 요 앞에 딱 있으면 몸이 쩡쩡합니다, 진짜. 이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제 일본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밀리мет은 한 2km 정도 소리가 퍼져나간다고요.
그 정도까지 소리가 정말 큽니다. 긴팔 원숭이는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아예 뼈 구조가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를 보면 손이 이렇게 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손 이렇게 탁 힘줘 보세요. 이렇게 힘줘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을 힘을 이제 빼보십시오. 서서 이걸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어지죠. 이 굽어지는 게 왜 이래줄까요? 우리 몸이 언제든지 나무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굽어진 각도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느냐? 호모사피엔스인지 호모 네안데르탈렌스인지 에렉투스인지 아니면 자바 원인이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고1 유학에서 봤을 때 어느 친구들이 좀 더 원시적인지 나무의 생활에 적응했는지 땅에서 적응했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마커들이 있는데 그중에 손가락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골반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척추뼈도 들어가고 목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손이 되게 쉬운 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발견이 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물어보실 것도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면 끝날 때 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이렇게 구대륙 원숭이, 여러분 알고 있는 구세계에 살고 있는 원숭이,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숭이와 신대륙 원숭이로 크게 나눠집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들이 주로 구대륙 원숭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원숭이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볼 주머니가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 네. 여기 보세요. 볼 주머니가 없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친구들이에요? 예. 잎을 먹는 친구들이니까 볼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 잎은 널려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먹이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친구들입니다. 예. 푸른 잎을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 등치가 조금씩 다 큽니다. 맨날 먹고 뭐예요? 소처럼 먹고 잡니다. 왜? 소화시켜야 되니까 미생물들이 박테리아들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야 돼. 먹고 자고 계속. 이 친구들은 바쁘게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 급하면 일단 집어넣고 꼬리 포치가 이렇게 볼록 다람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비참하게도 파우치에 딱 넣고 놔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지막지한 서열이 높은 친구들이 찾아오면 입을 벌려서 하나씩 꺼내갑니다. 잔인하죠. 뭐 남의 손에 있는 거 뺏어가는 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지가 배가 고프면. 그래서 1등들은 먹이를 던져줘도 확 뛰어가서 뭐 후들갑도 안 떨어요. 왜 파우치에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소심하게 벌려가지고 몇 개 가져가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신대륙 원숭이. 이 친구들은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뭐지? 이것도 뭐지? 대머리? 네, 대머리 원숭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대머리입니다. 뭐 여기는 우리가 홀먼키라고 부르는데 얘는 마치 개처럼 짖어요. 뭐 올빼미 원숭이. 얘들은 밤에만 생활합니다. 거미 원숭이 꼬리를 마치 손처럼 써요. 거미 원숭이는 꼬리만 대령대령 매달려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다람쥐 원숭이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시 좀 자그마하고 그리고 다람쥐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청주동물원에도 있고 저기 진주동물원 거기도 있는 것 같고 몇 개 동물원에 가보면 요만한 원숭이인데 한 수십 마리가 몰려 살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시면 얘가 다람쥐 원숭이구나. 손끝에가 약간 노래가지고 손이 되게 이쁜 친구들이 있어요. 나머지 원숭이들은 뭐 주로 뉴월드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원숭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꼬리를 되게 잘 씁니다. 이제 원시 원숭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원숭이 코, 눈 위치 한번 보라고 했죠. 보십시오. 어떨까요? 뭔가 코가 어디 있어요? 저 앞쪽에 있죠. 잘생긴 게 아닙니다. 코가 앞에 있는 게. 아까 뒤에 있는 친구들은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안경원숭이 많이 보셨죠?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안경원숭이는 아마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 가셔가지고 안경원숭이를 괴롭히고 오신 겁니다. 안경원숭이는 눈 보세요. 눈. 얘도 지금 동공이 완전 축소돼 있죠? 왜 이럴까요? 안경원숭이는 야행성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경원숭이 사진 찍게 하려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이제 어디지 비닐하우스 같은데 안경원숭이를 넣어놓고 불 켜놓고 사람들이 가면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잘. 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옆에 가서 막. 왜냐면 얘는 이 친구는 눈을 이거를 이제 전체 항상 이 상태로 떠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따찌는 이제 원숭이하고 지하고 약간 경계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노리스 원숭이. 이 친구들은 재밌습니다. 아마 TV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 TV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동물농장에. 이 친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느림보 원숭이. 보고 있으면 진짜 속 터지게. 그러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이제 그렇게 움직여요. 보고 있으면. 힘들어. 근데 이 친구는 재밌게도 그렇게 느리게 진화하면서 뭘 획득했냐면 등치를 키웠습니다. 왜 천천히 움직이면 뭐가 장점일까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대신에 얘는 아무거나 막 다 먹습니다. 남들 안 먹는 거 막 냄새 나는 곤충도 먹고 막 큰 곤충 막 다 집어 먹고. 이 친구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고 있는 여원숭이. 때로 막 다니는 친구도 알락거리 여원숭이입니다. 네, 원숭이 얘기는 뭐 간략하게 좀 할게요. 이제 실제로는 영장류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침팬지나 고릴라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역사가 되게 깊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로 치면 동의보감 같은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민속 정보들을 막 서로 친구한테, 동료한테, 자식한테 막 전해주거든요. 이 책은 이제 호프만 박사님이라고 일본 영장류 센터에 있는 어떠한 교수님이십니다. 일본인은 아니시고요. 이분이 이제 외국인이신데 일본 영장류 센터에서 여름만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 따라다니시고 고릴라 따라다니시는 분이 저술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연구한 책 결과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알았냐면 침팬지가 뭔가 이파리를 씹어 먹는데 같이 씹어 봤더니 쓰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먹지? 달지도 않는데 쓴 잎을 막 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파리는 쓰지는 않는데 이거 막 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경우는 이파리를 통째로 침팬지가 막 삼키는 거예요. 쟤는 왜 씹지도 않고 삼킬까? 그리고 어떤 거는 잎을 피부에 막 문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침팬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식도 하고 뭐 잡식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것들을 다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특이한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셨답니다. 쓴 잎을 먹고 봤더니 얘가 병 치료하는 데 쓰는 거고, 까칠한 잎을 통째로 먹는 걸 봤더니 실제로는 기생충 제거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까칠한 잎을 현미경으로 사진을 봤더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먹고 나면 어떻게? 금방 똥을 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편충이나 이런 기생충들이 이 파리에 붙어서 나온 겁니다. 얘가 배가 아프고 막 이러면 그 잎을 막 강제로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보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고릴라가 가장 많은 초식동물이니까 가장 많은 식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118종이나 되는 식물들을 활용해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고릴라들은 엄마한테서 밑으로, 즉 다음 세대로 정보가 많이 전달되고요. 침팬지는 동료들한테로 정보가 많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라라고, 아웃가이 콜라라고 카페인이 많이 든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보가 얘는 실제로 이제 환자 치료에도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로벨리아라는 이 식물도 폐질환에 특효약이 있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얘들이 먹으면 들고 와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먹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한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하냐면 맨날 여름 되면 2달씩 아프리카 가서 침팬지 따라다니고 고릴라 따라다니면서 저거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계속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침팬지의 문화를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분 아마 개미 낚시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새끼가 연습하는 거고, 왜 문화라는 표현을 쓰냐면 문화는 전파되고 공유되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견과류 깨는 것들, 뭐 개미 낚시하는 것들, 나뭇잎으로 컵 만들어서 먹는 것들, 사냥하는 것들, 이게 다 서로서로 교육을 통해서. 심지어는 견과류 깨기하고 개미 낚시는 보통 배우는데 2, 3년에서 4, 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문화의 단점들은 뭐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침팬지나 아니면 약간 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침팬지들은 문화 습득이 되게 늦어서 그 개체 안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는 특징도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각지에서 이렇게 서로 다양한 사이트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침팬지들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6개 지역에서 총 39가지의 문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까 견과류 깨기도 재밌는 거는 여기 스톤햄머, 스톤스포트라고 했잖아요. 돌받침대 돌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나무, 우드 햄머의 우드 서포트, 나무에 또 나무 받침대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들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쓰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레인 댄싱은 아직까지 잘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은 아마도 뭔가 서열 때문에 과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가끔씩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도 있고 좀 있죠. 한 2, 3등 하는 애들이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긴 합니다. 우리도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우리도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Ape have a culture.
그까지 문화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침팬지랑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처음에 사람들이 침팬지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침팬지한테 말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새끼 침팬지를 집에 데려다가 과학자가 키우면서 언어를 가르쳐 봅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데리고 왔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키워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생각보다 침팬지가 운동 능력이나 습득하는 능력들은 애기보다 더 빠르다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애기가 이제 같은 나이 때 애를 키웠거든, 자기가. 같이 비교하면서 그걸 키웠단 말이에요. 그 과학자가. 그랬더니, 사람보다 더 빠른 애를 하나 알았는데, 둘째 알 것은 말은 절대 못 배우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성대 구조상 침팬지는 다양한 말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하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인랭귀지라 수어하고 그림 문자를 이용해서 침팬지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어는 고릴라는 우연히 배우게 된 거고요. 실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라나 프로젝트, 침팬지를 가지고 그림 문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쳤더니 2살 반 때부터 실험을 했는데 6년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 렉시그램을 가지고 라나와 대화하는 게 되게 아침 저녁으로 서로 컴퓨터로 쭉쭉 주고받으면 여기 불빛이 반짝반짝반짝하면 컴퓨터 여기 쫙 알아듣고 얘가 대화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뭐 간지는 보노보도 될까 했더니 보노보도 잘하네.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일본에만 가도 일본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가가지고 침팬지 부르면 옵니다. 거기 대장님이, 지금은 그 대장님 은퇴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그쪽 대장이 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 이리 와 이러면 아이가 저 멀리서 막 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저기 뭐 제인구달 같은 제인구달이랑 되게 친하신 분인데 제인구달이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면 침팬지가 경험이 있는 그 나라 말을 아는 경우에는 또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거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일본에서 학위를 하면서 긴팔원숭이를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하셨는데 그 친구한테 한국말로 얘기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자기 이름 부르고 이러면 그 정도로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문자를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지 의사소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들이 글을 굳이 안 가르쳐도 될 것 같다는. 자, 침팬지 아니고 이제 여기 어떤 동물이냐면 이제 먹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물들도 다양한 먹이를 먹는 것처럼 원숭이들도 다양한 걸 먹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대나무만 먹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먹는 동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그 귀여운 팬다가 있죠. 근데 팬다는 참 복받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왜? 대밭이 점점 마다가스카르에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먹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친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리스라고. 천천히 움직이는 친구라고 했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기초 대사를 낮추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냥 남들 안 먹는 거 다 먹는 거죠. 이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죠. 푸른 이파리를 먹는 방법들.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좀 고급 음식은 아니더라도 열량은 매우 낮더라도 많이 먹으면 되니까 풀 먹는 욕심을 좀 버렸겠죠. 누군가가. 저 위에 조상 중에 하나. 그러면 얼마 줘요? 맨날 먹고 자고 맨날 먹고 자고. 이 친구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뱀부리먹, 대나무 여원숭이들입니다. 대나무 원숭이, 여원숭이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황금대나무 여원숭이, 작은 대나무 여원숭이, 큰 대나무 여원숭이. 근데 이 대나무 원숭이들도 먹는 부위들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황금대나무 여원숭이 같은 거는 성장한 종류의 대나무를 먹습니다. 한 종류만 해. 그런데 그 대나무에는 청산가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걔가 하루에 먹는 양을 보면 원숭이 한 12마리 정도는 쉽게 죽일 수 있는 양인데 얘들이 이거 먹고도 왜 괜찮을까? 그런 연구들은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랜 진화 과정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이유는 있겠죠.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이 지금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대나무밭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시고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나무밖에 못 먹는다? 하나만 먹는다? 편식을 한다? 생각보다 안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죠. 예, 우리의 전략은 모든 걸 다 먹자. 절대 우리는 멸종되지 않겠죠. 이제 죽음의 손가락을 가졌다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이제 아야이라는 원시거든요. 얘도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는 겁니다. 아야이를 실제로 보면 좀 재밌는데 이게 영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야이는 이렇게 생겼고 좀 무섭게 생겼죠. 쥐처럼 생겼는데 마다가스카르 섬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 네, 잘 보세요. 아야이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네, 뭐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찾았다 하면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이빨입니다. 야, 이빨. 나무를 이렇게 끌어내죠. 그리고 나서 이 손가락 잘 보세요. 한번 이상한 손가락.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딱정벌레 유충을 쑥 끄집어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딱정벌레 유충은 정말 세상에 웬 날벼락. 그 누구도 나를 끄집어내서 먹지를 못하는데 얘는 나무 속에 있는 거를 다 찾아내네요. 이 친구가 정말 멋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요 이빨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빨. 손가락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손가락이 볼앤 소켓 구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아갑니다. 360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돌아가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손가락에 혈관 피도 안 들어가서 그냥 딱 숨겨놓고 있다가 사냥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무기를 하나 장착하고 있는 거죠. 아까 톡톡 치는 건 뭐냐면 톡톡톡 치면서 여러분 이제 기술자들 중에서 우리가 특정 쇠판 안에 물건이 차인지 안 차인지 소리로 구분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얘가 큰 기로 이렇게 딱 대고 톡톡톡 치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찾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빨로 까고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 대단한 동물입니다, 진짜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동시에 장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진화의 힘이 무섭죠. 물론 이제 그 딱정벌레한테는 정말 재앙이긴 하지만 그 유충은 아니 원래는 거기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지가 커서 나올 때까지는 안 죽여야 되는데 얘는 굳이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먹는 애들이죠.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과학 동화에 허재원의 은장류 얘기로 마지막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라는 친구입니다.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는 이렇게 3가지 경고 메시지를 발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우 놀고 있다가 매가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외치냐면 딱 매를 처음 본 친구가 탁 보고 매다 하고 치는 덤불로 탁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 매의 존재를 보지 않고 다들 덤불로 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누군가가 뱀이 나타났잖아요. 뱀이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놀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 하고 그 뱀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규어가 나타나면 제규어다 외치고 다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처럼 나이 든 친구들이 얘기하면 거의 100%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약간 좀 조용조용한 친구들 있죠. 한 번씩 하겠죠. 매다 하고 다 움직였는데 뻥이야.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잘못 얘기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체계들을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하고 야 얘들도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한 줄 아세요? 과학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 일단 이 친구들을 보내봅니다. 예를 들면 제규어 모형을 만들어서 레일에 실어서 쭉 보내보죠. 애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몰래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아니면 바닥에다 제규어를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제규어 소리를 딱 해놨던 거를 아무도 없는데 탁 틀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3가지 행동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논문을 씁니다. 진짜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실험들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영상들이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그건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원숭이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이 알람콜을 하는 것들을 다른 동물들이 살짝 훔쳐듣고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정보니까. 그 정도로 옆에서 같이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즉 이제 원숭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보시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위험한 것도 잘 인지를 하시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모든 동물한테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지 살아남고 또 가족도 잘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수업이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